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나의 첫 점포 계약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덕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위해서 방역 대책에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입지 선정 방법, 그리고 그 입지에 맞는 점포를 구하고 점포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똑소리 나는 점포 계약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을 선택하고 점포를 물색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텐데요. 즉, 그 상권 분석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한 후에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아이템으로 점포를 계약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입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의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접객의 장소라는 거죠. 나의 상품과 고객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소이면서 이 점포의 대지 그리고 점포의 소재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점포의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결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투자금에 대한 거예요. 즉, 내가 권리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낼 것인지에 따라서 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면으로 사용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고객이 있는 곳으로 선정되는 것이 입지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성인데요. 눈에 잘 보여야 한다는 거죠. 대로변에 있는 점포라든지 진행 방향의 코너, 그리고 전면부가 긴 점포 등을 말하고 있고요. 고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내점이 용이한 곳, 대로변, 그리고 주차시설, 요즘에는 주차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접객하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편의성, 엘리베이터는 구분이 저층과 고층이 따로 구분되어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내 점포가 입구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인지성입니다. 찾아가기 쉽고 기업이 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기업에 대해서 위치를 말씀드리는데 지하철 1번 출구에 더 나와서 첫 번째 골목을 지나서 두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세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조금 더 직진하시면 우리 점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주요 건물, 유명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입점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면 좀 더 말씀드리기가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점포는 스타벅스 옆에 있는 점포야, 아니면 맥도날드 뒤에 있는 점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인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호환성이라는 건데요. 이 호환성은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업종들이 같이 뭉쳐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 옆에 맥주집, 노래방, 편의점은 같이 호환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저녁에 삼겹살을 먹고 2차로 맥주집을 가고 3차로 노래방을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입가심으로 이제 편의점에 있는 간단한 음료 같은 거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호 협조가 되는 그런 업종이 같이 있는 게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홍보성인데요. 점포 광고가 용이하고 전면부 간판을 잘 보이는 곳에 위치되어 있는 점포가 입지 선정에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지를 선정하였으면 거기에 맞는 점포를 구해야 하는데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하기 위해서인 거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로변의 1급 상권의 좋은 위치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이런 위치는 비싸고 좋은 점포겠죠. 근데 내 예산에 맞는 좋은 점포가 갖기 위한 게 저희 소상공인들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내 예산에 맞는 좋은 점포를 구하는 게 1순위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 매출액을 뽑아 보셔야 됩니다. 물론
분야별로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매출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고정비 그리고 순수익을 뺀 이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그리고 각종 잡비 등을 제하고 나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에 따라서 점포 내에 점포를 구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입지 조건을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호환성, 홍보성 이 5가지를 모두 파악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배우 수요, 그 배우 인구의 주동선이 주동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수요 대비 상가 건물이 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파악하기에 조금 힘드시다라면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프랜차이즈에서 상권이라든지 입지 같은 것을 갖다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입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전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다 본인께서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하자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요. 냉장고나 냉동고에 대한 충분한 전력은 갖추고 있는지, 급수, 배수, 그리고 정화조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건물 하자 보수를 위해서는 그 건물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촬영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물 하자에 대해서 수리 여부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필히 확인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이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도면상에 하자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필히 띄어서 위법 건축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관리비, 그리고 주차, 화장실, 엘리베이터, 또 중요한 요인이 이제 임대인의 성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건물이 낡은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면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점포에 입점할 수 있다라는 게 유리한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청소 상태나 시설물에 대한 수리 상태가 불량하다라는 것은 임대인과의 이런 하자 보수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게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가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이 건물 임대인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시는데 유리한 면을 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포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창고의 사용 범위라든지 건물 부속물 이용 규제 같은 것을 갖다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면적, 전용 면적 같은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이제 특약사항에 임대료 연체 시에 연체 조항을 갖다가 넣게 됩니다. 보통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는 3기, 즉 3개월의 임대료를 미납했을 때에는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체 이자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임대 업종의 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나 신고 업종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구조 변경에 대해서 임대인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과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종 변경에 대한 임대 동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시설의 파손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임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께서 원상복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 파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낡은 전등이라든지 벽면 페인트 같은 것들이나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특약에 필히 집어넣으셔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임차 시에는 이제 뭐 화재 보험료라든지 임대인의 재산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납부 책임 조항도 철저히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정기 증설의 책임 비용 부분은 이 분리 계량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할 것인지 임대인이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차장 이용 규정인데요. 나에게 배정되어 있는 주차 차량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 그리고 방문객에 대한 주차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의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구두로 해서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구두는 효력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필히 기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임대차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 조건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연간 5%밖에는 상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대료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이제 상가들이 비어 있기는 하지만 임대료를 낮춰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렌탈풀이라는 것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조건에는 10년까지는 갱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10년 갱신 요구에 반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갱신 요건에 해당이 되려고 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환산 보증금이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철저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이제 처음 신규로 들어갈 때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이 약 한 뭐 1개월에서 2개월까지도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렌탈 프리 조항을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일 또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간판에 대한 조항, 크기, 위치라든 것들을 갖다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의 분쟁에 있어서 뭐 재소전 화해 조서 같은 것을 작성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임대 전 화해 조서를 될 수 있으면 조금 회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관리비 중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항을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권리금에 대한 회수 보호 조항을 필히 집어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4항 4의 제1항에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6개월에서 임대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 계약 종료일까지는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방해를 하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보호법에 그 환산 보증금이 초과하지 않는 임대 조건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소상공인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식당의 경우 약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래된 건물의 담과 담 사이에 천막 같은 것으로 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이행 강제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자체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청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상으로 복귀하면 전혀 하자가 없지만 이런 불법 위반 건축물이 주방이나 홀같이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라면 계속 장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부분이 소재를 갖다가 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처음 이제 신규 영업을 할 때 이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 신고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 음식점을 할 때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뭐 퇴직한 직원이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2019년 개정되었는데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갱신은 10년까지 갱신하실 수가 있고요. 임대료 상한율은 최대 5%, 1년 이내에는 재인상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요. 이제 철거를 한다든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를 한 이후에 갱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권리금에 대한 회수 방해 금지 기간에 계약 종료일 전 6개월에서부터 종료일까지 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또는 임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것을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배상되는 위반 내용에 대한 이제 법원 감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권리금에 대한 보상 대상이 이제 전통시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정 관련 특약 시에 이 상가 임대차 분쟁 시에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서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이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확정 일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그리고 점유, 이렇게 사업자 등록과 점유가 최우선 변제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매 시에 이제 보증금 최소 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종기일에 배당 요구는 필히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적용 범위를 보면 서울시는 9억, 그리고 과밀억제 지역은 9.7억, 그리고 광역시나 안산, 김포, 광주, 지금은 이제 세종시, 파주시, 화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5억 4천.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억 7천까지 보증금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환산을 하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차임이 200이라고 한다라면 가정하고 권리금은 5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환산 보증금에 대한 방법으로는 이제 보증금 1억에 월차임 200 곱하기 100 해서 3억에 대해서 환산 보증금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증금 500에 월세 600 정도라면 6,500이니까 최우선 변제 임차인으로 등록될 수가 있겠죠.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 임차인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 그리고 미납된 국세, 그리고 상가 건물의 확정 일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권리금에 대한 특수 형태가 이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2015년도에 법제화되어서 권리금도 이제 저희가 산정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에서 이제 불리한 점이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죠. 즉 입지, 자리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법원 감정 시에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요.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는 즉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10년이면 거의 소멸된다라는 점. 영업권에 대해서는 종료 3년
영업 실적의 평균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영업 권리에 대해서만 거의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상가 계약의 순서로 보면 이제 권리금에 대한 계약, 그리고 임대 계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의 잔액과 임대금의 잔액을 갖다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해당 업종에 가능한 인허가 관청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계약 후 영업 불가능한 업종이 된다라면 해결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도 그 관할 소방서에 대해서 필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승계의 경우에는 동일 업종에 대한 승계 확인 시에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공개 조회를 관할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확인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에 같은 경우에는 상가 관리단의 계약 관리 규정을 확인하셔서 그 독점 업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층에 커피숍이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조항들을 갖다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축물 대장에 대한 이제 정화조 확인을 확인하셔서, 건축물의 이제 정화조를 뭐 일반 사무실에서 이제 음식점으로 변화한다면 약 10배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 충족하는 조건을 시설을 갖추실 수 없을 때에는 이제 청소 빈도 조절이라든지 뭐 이행각서에 대한 제출로 인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업종별로 이제 신고 사항과 허가, 등록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휘승계 신고라든지, 그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위반 증명서 같은 것이 필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되며, 그 담배 소매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업종 확인이 필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필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똑소리 나는 이제 그 점포 계약 방법인데요. 첫 번째, 주소지와 건물주의 주소지와 당사자를 필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공부상 서류에 대한 부분을 필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에 대한 확인을 계약 전에, 바로 직전에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가압류가 있는지, 근저당은 설정이 되었는지 재차 확인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이행 강제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상, 저희가 임대하는 그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 계약할 당시에 도면과 같이 그 도면을 추가적으로 첨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계약 특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부가세,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세 별도 부분이라든지, 분리 계량기, 그리고 도시가스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여부, 그리고 건물 벽에 타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시설에 대한 타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임의 파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해 주셔야 되는 임차인은 필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하수도나 이제 하수도에 대한 원인에 대한 자부담 같은 경우 구청에 필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이라든지 간판, 이런 부분 특약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갱신기간 요구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환산보증금이 그 범위를 넘지 않는지를 재차 확인해 주셔야 하며, 그 다섯 번째로는 그 임대료 상승 한도나 임대 조건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주차 이용 규정은 중요한데요. 이 주차 대수와 유료, 그리고 방문객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소전 화해에 대한 동의서를 이제 작성을 원하는데요.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도 시간이나 비용 절약을 위해서 재소전 화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 인테리어나 기타 상황이 임대료 상승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렌탈 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조항을 필수적으로 넣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첫 번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능한 업종인지 행정 처분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 시에 이제 특약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불리한 면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계약 후의 일인데요. 계약을 완료한 후에 구청 위생과나 이런 데에 영업 신고를 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서 확정 일자를 받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확정 일자를 받아주시는 것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대항력이 있어야 경매라든지 기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계약 중간에 이 보증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정 일자를 받아 두셔야지만 그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그 첫 점포 계약하는 데 있어서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사항이 하나 왔는데요. 그 상가 임대 시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게 그 협상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중개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소전 화해 이 조서는 필히 작성해야 되는 문의인데요. 재소전 화해 조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시간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갖다 요구를 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회피하시는 것이 임차인한테는 유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